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하거나 습한 공간에서 숨쉬기 답답한 이유와 그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발표할 8학년 진실반 이시연입니다. 여러분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숨쉬기 어려운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매우 많이 해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겨울날 히터를 오랫동안 틀었을 때 이런 경험을 해보고,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사우나와 찜질방을 방문했을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는 숨쉬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온도만 다른 같은 공기일 뿐인데 왜 이런 차이점이 일어나는지 궁금하게 되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연구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연구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따뜻한 공기의 입자들은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또한 밀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차가운 공기의 입자들의 활동은 둔하지만 밀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차가운 공기의 산소량은 따뜻한 공기의 산소량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따뜻한 공기를 마셨을 때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공기와 수증기의 영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뜻한 공기의 산소량은 차가운 공기의 산소량보다 적은데요. 그 이유는 따뜻한 공기의 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생기는 수증기 때문입니다. 이 수증기 안에는 산소를 포함해서 많은 공기 입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다른 공기의 입자들이 산소의 양보다 많아지게 되면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죠. 또한 우리 몸에서 열이 날 때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 즉 신진대사율의 양이 증가하고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증기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인 액화 현상이 일어날 때 증기압이라는 압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증기압이라는 압력이 우리 몸에도 가해지게 되면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몸속 기관지의 영향입니다. 몸속 기관지, 특히 기도에 영향이 많이 가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따뜻한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 기도에 자극이 가게 됩니다. 특히 천식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기관지와는 다르게 통로가 매우 좁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면 주변에 있던 근육이 수축하게 되고 경련이 일어나게 되면서 호흡 곤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이 따뜻한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는 몸 곳곳에서 일어나는 증발냉각 효과, 즉 우리 몸에 열이 났을 때 열을 떨어뜨려 주는 이 효과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계속 열을 유지하고 있게 되죠. 저는 이것들을 가지고 대표적인 실험인 사우나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건식 사우나와 습식 사우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식 사우나는 온도가 70에서 100도이지만 습도가 10%에서 20%로 온도 대비 습도의 양이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반대로 습식 사우나에서는 습도가 80에서 100%이지만 온도가 40에서 60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습식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높은 습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증기 때문에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사우나를 가지고 두 가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우리 몸에서 나는 땀이 어느 곳에서 더 증발이 잘 될지 위한 모형 실험을 진행해 보았고, 두 번째는 직접 사우나를 가봐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숨을 더 잘 쉴 수 있는지 그걸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실험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에서 땀을 흘렸을 때 어디에서 더 증발이 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고요. 습식 사우나와 건식 사우나를 대체할 건조한 통과 습한 통을 준비해 준 후 우리 몸을 대체할 스펀지를 준비해 줍니다. 또한 이 스펀지를 각각 같은 온도의 물에 적셔서 1시간 동안 통에 담아서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진에는 건조한 통에 남아있는 물기가 습한 통에 남아있는 물기보다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바로 수증기 때문입니다.
습한 통 안에는 수증기가 매우 가득 차 있는데요. 이렇게 스펀지가 마르기 위해서는 물이 증발할 공간이 필요하지만 습한 통 안에는 수증기가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증발할 수 없고 스펀지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 몸에 있는 항상성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는데요. 항상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열이 날 때 뇌에서 이 체온이 올라갔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데요. 뇌에서도 특히 간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간뇌라는 부분에도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시상하부에서 우리의 체온이 올라갔다는 것을 감지하고 우리 피부 주변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땀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체온이 올라갔던 우리의 몸이 다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땀이 증발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 몸은 계속 열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실험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직접 사우나에 가보았는데요. 제가 방문한 습식 사우나의 온도는 53에서 56도였습니다. 습도를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습도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이 습식 사우나에서는 문을 열자마자 정말 숨쉬기가 답답했고 차가운 수건을 이용해야지만 숨을 쉽게 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더 높았던 91.2도의 건식 사우나에서는 숨쉬기가 굉장히 편안했는데요. 이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따뜻하고 온도가 높은 곳에서 숨을 쉬기 힘든 이유는 따뜻한 공기의 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생기는 수증기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열이 증발되는 증발 냉각 효과가 줄어들게 되고 산소의 양이 줄어들게 되어서 숨쉬기가 힘들고 우리 몸속에 있는 기관지, 특히 기도에 자극이 되면서 우리가 숨을 쉽게 쉴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이제 건식 사우나와 습식 사우나에서는 이렇게 숨을 쉬는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건식 사우나에서는 그냥 코로 숨을 쉬어도 별로 답답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평소 숨을 쉬는 것처럼 하셔도 되지만 습식 사우나에서는 차가운 수건을 이용하거나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차가운 물로 적신 수건을 이용하는 이유는 우리의 코와 입을 막음으로써 이 차가운 수건이 우리의 피부의 온도를 잠시나마 낮춰주면서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사우나 외에 습도가 높은 곳에서는 긴장되어 있던 우리 근육을 이완시켜주기 위해서 천천히 호흡을 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대표적으로 복식 호흡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사소한 것도 우리 일상에서 과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저의 연구를 통해서 따뜻하거나 이제 습한 공간에서 숨쉬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사우나에 같이 갔던 엄마로서 그 사진을 찍을 때 원래 사우나 안에서 사진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께서 이런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흔쾌히 사람들이 없을 때 찍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런 이유를 가지고 또 연구를 했던 모습이 참 기특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그 최심원 선배님의 피드백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저도 사우나에서 어떻게 사진을 찍으시는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그 이시연 후배님께서 이제 고등으로 올라오실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했던 게 되게 그 8학년 DIF인데도 불구하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구성이 되게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론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실험을 하고 또 그 실험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또 이론을 접목시켜 가지고 결론을 내고 또 사우나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추천까지 해드린 게 그 구성이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 이제 보고서도 봤는데 보고서를 쓸 때 팁을 좀 드리자면은 좀 최대한 친절하게 쓰라고 말해주고 싶은데요. 이게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배경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저절로 학습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자기 입장에서 쓰다 보면은 이렇게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읽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이 단어는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최대한 이걸 그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기 편하게 쓸 것인가 그런 것을 좀 고민하면서 보고서를 쓰시면은 고등에 왔을 때 그냥 학술제는 뭐 껌으로 올라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고서를 쓸 때는 그리고 또 선생님도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줬을 때 내가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어린 동생이나 후배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역시나 우리 12학년 선배도 그 같은 피드백을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